두 번째 얘기는 청소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그리고 그 다음 단원이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할 때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그냥 영세에서부터 아주 노인까지를 다 포함된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힘 있는 어른들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흔히 뭐 시민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거권입니다. 선거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이런 의사 결정할 권리가 주로 왕에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귀족들에게 확대됐죠. 그러다가 점차 세금을 내는 남자들까지 확대를 하다가 이제 세금을 냈든 안 냈든 성인인 남자에게까지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점차 성인인 여성에게까지 이제 지금 공직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선거권을 20세에서 19세, 18세로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을 줄 때에는 25세 이상에게만 피선거권을 주고 아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40세 이상이 되어야 피선거권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냥 뭐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사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어떤 보장받기보다는 부모나 보호자의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사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가 어렵죠. 뭐 논리적으로 보면 아동 청소년이 가난하기보다는 가난한 부모 집에서 사는 아동 청소년의 삶이 이제 어렵죠. 그래서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국가에 이렇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무려 360가지나 되는데 이 360가지의 대부분은 당사자나 그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위기 상황이 생기면 국가가 알아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가 혹은 정부가 혹은 구청이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는가 하면 법의 제도는 신청한 사람 중에서 자격이나 조건이 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을 만날 때 또 학부모가 자기의 자녀나 혹은 이웃 청소년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급여는 신청해야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불이 나면 그냥 소방서가 5분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소방서에 뛰어가서 불났어요 라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19로 전화해가지고 불났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또한 뭐 응급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119에 전화해가지고 신청을 하듯이 이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129로 전화를 해서 도움을 신청하도록 안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렇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의 경우에는 신청하고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129로 전화를 하면 48시간 안에 도움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고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으면
24시간 안에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굳이 우리가 종합병원으로 뛰어가서 혹은 소방서에 뛰어가서 119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신고를 하듯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무조건 129에 전화를 하면 생계 지원이나 의료 지원이나 주거 지원이나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사나 지도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의 경우에는 많은 복지 제도가 당사자나 그 가족이 신청하도록 말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신청서를 쓰려고 하면 대부분 세대주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아동 청소년은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모든 국민은 신청할 수 있도록은 돼 있지만 많은 양식이 세대주나 성인이나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 법적으로 아동 청소년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전화할 수 있는 129는 그냥 도움이 필요하니 누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만 하면 출동하도록 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119에 전화를 아동이 하든 노인이 하든 그냥 출동하듯이, 또한 어려운 이웃 청소년들, 무슨 고민이 있다든지 하는 청소년들은 1388로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388은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시도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좀 더 쉽게 근거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1388의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가 대개 학교 밖 지원센터를 함께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 또 가출이라든지 또 이런 위험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구촌에서 한국만큼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드물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의 청소년들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행사에 갔는데 일본의 청소년들이 행사를 하면 대부분 지도자들이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행사를 하면 사진을 당사자가 찍거나 친구들끼리 서로 찍어주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럴까 했더만 일본에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핸드폰을 가지는 경우가 사실상 금기시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도 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노인정에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핸드폰 없는 사람들 드물잖아요. 지금 우리 문화의 집에 오는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핸드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누가 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화를 하면 이게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1388이나 이런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바로 전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은 핸드폰이 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129에 전화를 해보자. 또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1388을 잘 활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나아가서 1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보조금 24라는 것에 회원 가입을 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305가지 사업, 대표적으로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아이행복카드, 그리고 기초연금,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그리고 확인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꼭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조금 24.
특히 보조금 24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교 4학년이나 직장인이나 구직자나 누구든지 신청하면 내일 배움 카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신청하면 5년 동안에 300만 원 범위 내에서 각종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고, 신청해서 주었더라도 이용하면 자기 것이 되고 이용하지 않으면 소멸돼야 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들을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벗어난 위기 상황에서 좀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아동 청소년을 돌보는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좀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